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상 3원칙 전로에 현재 3상 평형부하가 있다. C상의 P점이 단선되었다고 했을 때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시오. 선간전압 2이고요. 부하정은 R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선되기 전에는 얘가 3상이잖아요. 그렇죠? 단선 전에는 3상이니까. 자, 그럼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을 자, 3상이니까 자, P3라고 자, 하게 되면 자,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R이니까 그럼 여기에 걸리는 이제 전압은 R분의 자, 2제곱이죠? R분의 2제곱이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예요. 자, 3개. 그렇죠? 자, 그리고 델타 결선이니까 선간이나 상이나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하의 소비 전력, 단선전 소비 전력은 얼마다? 자, 3 곱하기 R에 자, 2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요 P점이 얘가 단선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단선이 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 단상이 되고요. 그렇죠? 단상이 되고 전압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선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가 R이 되고요. 여기 R하고 여기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은 자 2라는 전압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서 단선지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자 여기다 쓸까요? 그 단선 후에 소비 전력을 자 P1이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합성 저항문의 전압이 되겠죠. 그죠? 자,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합성 저항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2R이죠. 얘랑 뭐니까? 병렬이니까 병렬 합성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합성 저항은 얼마니까? 자, 합과 곱으로 합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곱으로 이렇게 산출해야죠. 그러면은 3분의 2R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3분의 2R분의 자, 2의 제곱이다 쓰면 자, 2분의 3에다가 자, 아래 자, 2제곱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배수관계에 뭐 나왔으니까 자, 단선전 P3 단선 후에 P1 이렇게 놓고 보면 자, P1은 요게 거꾸로 모았네.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자, P1하고 P3 갖다 몰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소비 전력은 단선전 소비 전력을 쓰는 게 좀 좋겠네요. 단선전의 소비 전력. 자, P3 단선의 소비 전력 P1. 그러면 자, 여기다 자, 2분의 3에다가 자, 요게 아래 2제곱이고 여기는 자, 어떻게 돼요? 3의 R에 자, 2의 제곱 되겠죠? 요거랑 지워지고요. 그러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얼마 나와요? 자, 2분의 1이 나오네요. 2분의 1 나온다. 자, 따라서 P1은 자, 2분의 1의 P3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선 후의 소비 전력은 단선전 소비 전력의 절반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단선되면 단선전 소비 전력의 자, 2분의 1 2배가 된다. 그죠? 자, 2분의 1 1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선전 소비 전력은 3상이니까 3R에 2의 제곱이고 단선의 소비 전력은 요게 단선됐으니까 자, 요거에 합성 저항을 계산해서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자, 식으로 자, 풀어내면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 과정이 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니까 자, 그거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그림과 같은 분기 회로에 전선 굵기를 표준 공칭 단면적으로 산정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분전반에서 어떤 기기까지의 이격거리와 거기에 와트 수가 있죠. 자, 단 전압 강화는 2V 이하이고 배선 방식은 교류 200V 단상 2선식이며 후광 전선광 공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상 2선식을 가지고 전압 강화 공식을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선의 단면적은 1002에 대한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35.6Li로 구한다라 우리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지수가 몇 개냐면 길이,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전류를 구해볼까요? 전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와트니까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이 P는 1100이고요. 1100와트고 전압은 220입니다. 220에 대한 11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나오냐? 역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5A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5A인데 그 5A가 지금 어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떤 기기 기구에 5A 전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 토탈 전류는 30A가 될 겁니다. 그죠? 이 토탈 전류는 30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압 강화는 2V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그 거리는 전류의 합에 대한 전류와 어떤 길이의 곱의 합으로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분전반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B, C, D, E, F. 자, 여기까지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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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A, 그 다음에 5A 하나가 더 있죠? 5A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5 전체 여기는 자,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30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길이는 12m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서 보게 되면 전류는 5A 플러스 5A 플러스 5A 플러스 5A 플러스 5A 됩니다. 총 30A가 되겠죠. 자, 여기는 12m인데 곱하기 30A의 전류가 흐르고요. 자, 여기는 25A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B점이고 이게 C 수용하라면 여기가 6m입니다. 그러면 자, 플러스 6m 곱하기 25A. 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다 6m죠. 6m에 여기는 20A 플러스 6m 곱하기 20A. 여기도 6m인데 여기는 15A. 6m 곱하기 10A. 자, 여기 6m 곱하기 5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를 구해보니까 이게 27m가 나와요. 27m가.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점 자, 6 곱하기 부하 중심점의 거리는 27m고 전류의 합은 30A가 될 것이고 1000 곱하기 전압 강화는 2V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4.42가 나옵니다. 14.42 스퀘어가 나오더라. 그러면 자, KSC, IEC 규격의 이거. 자, KSC, IEC, 자, 규격의 이거 얼마짜리? 16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부와 중심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교재와 반대 방법으로 지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를 중심으로서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형광 방전 램프의 점등 회로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형광등은 이제 방전등이니까 자, 세 가지 방식에서 글로우 스타트, 래피드, 전자 스타트, 순치 시동식 이렇게 해서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많이 썼던 것이 글로우 스타트죠. 자, 글로우 방전, 글로우 스타트 방식인데 요게 옛날에는 이제 초크다마라고 그랬어요. 초크다마를 통해 자, 방전 현상을 갖다 이용을 해서 자, 점등을 시켰다. 자, 그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순시기동 자, 요 식으로 왔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전부 다 LED로 대체가 되면서 자, 요게 사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종류니까 자, 종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글로우 스타트, 래피드, 그 다음에 전자 스타트, 순시 시동식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자, 됩니다. 문제 4번이에요. 총 설비 부하가 350kW, 수용률이 60%, 부하 용률이 70%인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고 규격 용량으로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 그러면 이 변압기의 용량을 뭘 가지고 보니까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수용률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변압기의 용량은 그 역률을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나누면 이게 킬로와트니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비 용량은 350kW가 될 것이고 수용률은 60%니까 0.6이 되겠죠. 역률은 0.7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300kV 암페어가 되더라.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3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규격 용량으로 답을 하라고 했어요. 계산을 한 결과 이게 300kVA가 나와가지고 딱 됐지만 우리가 3상 자, 변압기의 표준 용량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3, 5, 7.5, 10, 15, 20이에요. 거기다 10의 배수로서 이제 커지게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서지 흡수기의 기능 및 설치 위치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서지 흡수기, 우리 서지 개폐기라고 하는 거죠. 서지 흡수기. 서지 흡수기는 우리가 여기에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보호기기인 대표적인 자, 뭐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서지 흡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죠. 이렇게. 서지 흡수기다라고 하는 건 이 서지 흡수기는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축소형 피레기라고 합니다. 피레기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해요? 낙뢰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자, 내습했을 때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더라. 그래서 그 축소형 피레기의 역할을 하는 게 서지 흡수기다. 그래서 개폐 서지 등의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서지 흡수기가 될 것이고, 그 설치 위치는 자,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의 후단과 그다음에 보호 대상기기, 뭐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전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보호 대상기기의 전단에 사이에 설치를 하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어떤 공장에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사용 잔량량이 100kWh이며
자, 1일에 최대 전력이 7kW이고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이 20A였을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 공장은 200V, 220V, 자, 11kW인 삼상 유도 전동기를 자,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1 부하율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그러면 1번에 1 부하율은 하루 중에 그 평균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의 100분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사용 전력량을 지금 알고 있어요. 사용 전력량은 이게 얼마냐? 100kWh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평균 전력이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평균 전력은 이 100kWh를 24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아마 세모의 kW가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고로 1 부하율은 자, 평균 전력은 여기서 구한 세모 kW가 될 것이고 최대 전력은 7kW라고 했으니까 7kW에 대한 자, 100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냐? 59.52%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자, 1 부하율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교재처럼 쓰는 답보다는 저는 뭐 1 부하율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전압 전류가 나와 있으니까 자, 루트 3배의 VI 이게 피상 전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효 전력이 되겠죠. P에 대한 100분율값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부하는 지금 어떤 부하예요? 3사 유도 전동기를 지금 부하로 우리가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전압은 220이 될 것이고 곱하기 최대 전력일 때니까 그럼 최대 전력일 때 전류는 20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때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7kW니까 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자 100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역률이 얼마나 나오냐? 91.85가 나온다. 91.85%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필드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또 이걸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여기가 11kW가 아닙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 그 부하가 11kW짜리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최대 공급 전력일 때라고 했어요.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자, 양이 7kW이고 부하의 값이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가 20A라고 했기 때문에 11kW가 아닌 7kW로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60Hz 6300대 210, 50kV의 단납면역기에 있어서 임피던스 전압은 170이고요. 자, 임피던스 와트가 700W래요. 자, 이 변압기의 지역률 0.8인 정격부하를 건 상태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여기서 지역률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P는 퍼센트 저항강을 뜻합니다. 자, 퍼센트 저항강으로서 요거는 용량의 자, 임피던스 와트 그쵸? 곱하기 자, 100으로서 퍼센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여기 갖고 있는 용량은 50kV잖아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이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가 얼마냐면은 700W예요. 자, 여기서 PS는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와트, 다른 말로 동선. 자, 곱하기 자, 100. 그러면 제 퍼센트 저항강 값이 나와요.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1.4%가 되고요. 1.4%.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갖다고 해야 되냐?
여기서는 임피던스 전압이 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G로 쓰니까 자, 요거는 1차 전격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자, VS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산출합니다. 자, 1차 측 전격이 6300이고요. 6300이고 임피던스 전압은 이제 170이죠. 170 곱하기 100 해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하면 2.7이 나와요. 그 얘를 갖다 왜 구해야 되냐? 자, 바로 이 Q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 Q 값은 퍼센트 리액턴트 강합니다. 그러니까 루트에다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죠. 그래서 자, 2.7 제곱 마이너스 1.4의 자, 제곱 해서 자, Q 값을 산출해 주면은 얘가 2.31%가 나와요. 자, 따라서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B 값은 1.4 곱하기 역률은 자, G형 0.8 플러스 Q 값은 2.31이죠. 곱하기 여기는 0.6이요. 자, 이렇게 전압 변동률을 산출해 주니까 자, 2.51%가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이제 변압기의 자,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자, 지역률은 플러스고요. 진역률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저항 강화는 용량분의 임피던스 와트로 구할 수 있고 자, 임피던스 전압은 이제 1차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퍼센트 저항 강화가 1차 전격에 대한 1차 전격 전류 곱하기 2차를 1차로 완전한 등가자 곱하기 100으로 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1차 측 전격에 대해 그렇죠? 자, 1차 측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G21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Q 값은 이제 뭐로 구한다? 자, 바로 1차 전격에다가 1차 전격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그죠? X21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부적인 식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서 난이도는 좀 있지만 필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어느 공장의 수전 설비에서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273kW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단상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하여 전력을 공급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부하의 역률은 1로 계산을 합니다. 자, V 결선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V 결선이다 라고 하는 건 언제 씁니까? 델타 결선이었을 때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자, 고장이 날 경우에 삼상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Y 결선에서 만약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건 역-V 결선이 돼요. 역-V 결선이 돼서 삼상이 아닌 단상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삼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률과 출력은 틀리겠죠. 그래서 V결선에서 자, 첫 번째 V결선에서의 변압기의 용량은 그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자,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와트를 구하래요. 킬로와트.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만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지만 이게 뭐가 된다?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루트 3이 될 것이고 변압기 한 대 용량은 100kVA가 됩니다. 거기에 역률은 1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73.2 하나의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1번 답을 구할 수 있었고, 자, 2번 V 결선된 상태에서 273kW의 부하 전체를 연결할 경우 과부하율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2번에
과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부하가. 부하 자체는 273kW를 쓰고 있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173.2 하나니까 과부하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비를 계산해 보니까 157.6 정도의 과부하가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8번 문제도 가볍게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아래 도면은 어느 수전 설비의 단성 열선도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은 전력 퓨즈가 됩니다. 자, 전력 퓨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PF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 퓨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전력 퓨즈다. 자, 두 번째, 자, 피레기예요. 피레기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LA라고 합니다. 그럼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켜서 방전 종료 후에는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피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MOF예요. MOF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력 수급용. 수급용, 계기용, 자, 변성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걸 MOF, 배터리 아웃핏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PTCT가 존재함으로써 대전류를 소전류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을 시켜가지고 전력량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자,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 자, 5번은 자, 계기용 자, 변압기예요. 계기용 변압기. 이 계기용 변압기를 우리가 흔히 PT라고 하죠. 자, 6번.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압계용. 자, 전환 또는 절환이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전환 개폐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VS라고 합니다. 전압계 한 대로 3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개폐기의 역할로서 하는 게 VS가 된다. 자, 7번은 차단기예요.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CB라고 하죠. 사고전류인 지락이나 단락전류, 부하전류, 무부하전류 어떠한 전류든지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차단기이다. 8번입니다. 8번은 OCR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전류 개정기가 된다. 과전류 개정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OCR이라고 합니다. 자, 9번이에요. 자, 9번은 계기용 변류기가 되겠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켜주는 기기이다. 우리는 C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봐보시자고요.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1번에서 2번. 자, 4번에서 9번. 13. 13이 뭘까요? 13이. 13번이 있네. 13번은 자, 전류계용. 자, 전환 개폐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A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자, 2번 5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5번이라고 하는 것은 PT죠. 근데 여기 변압기를 봐보게 되면 변압기는 1차 측이 229이에요. 2차 측은 선은 380, 상은 220V가 되겠죠. 그러면 이 5번에 자, PT의 1차 전압은 얼마예요? 22,900대 루트 3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측의 전압은 380을 자,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근데 자, 380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 얼마가 돼야 돼요? 190이 돼야 되겠지. 왜? PT의 2차 측의 전압은 뭘로? 상전압 기준 자, 110V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0에 대한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200대 112 PTB가 되겠죠.
3번 10의 2차 측의 결선 방법은 했어요. 10번의 2차 측의 결선 방법. 10번의 2차 측의 결선 방법입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2차 측의 결선 방법은 한 번에서는 y 결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11번과 12번에 1차, 2차 전류는 했어요. CT의 전격 전류는 1.5배로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CT에 대한 1차 전류, 2차 전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번에 1차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하 전류를 알아야 돼요. 전격 전류를. 그러면 1차가 22,900이고 이 변압기는 250kVA짜리니까 I는 자, 루트 3의 V분의 P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몇 배의 여유배수를 주라고 했냐면 1.5배의 여유배수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22,900이 될 것이고 250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5배를 해보면 우선은 1차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6.3A가 나옵니다. 6.3A가. 그러면 1차 전류는 얼마가 돼요? 1차 전류는 6.3A가 된다. 이게 1차 전류가 될 것이고 2차 전류는요. CT는 그 2차 전류는 1차 전류 곱하기 CTB분의 1로 계산을 해요. 그럼 CTB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6.3 곱하기 1.5배를 해보는 거죠. 1.5배를 해보면 여기가 9.45가 나옵니다. 9.45A가. 그러면 CTB는 얼마? 10대 5짜리가 선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차 전류가 지금 얼마예요? 6.3A예요. 6.3A. 6.3A 곱하기 CTB분의 1이니까 10대 5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3.15A가 나와요. 3.15A. 그러면 1차 전류는 11의 계교형 변류기에 1차 전류는 6.3A가 될 것이고 2차 전류는 3.15A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12번에 대한 1차 전류와 2차 전류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번이죠. 12에 대한 자, 1차 전류 구해 봅시다. 1차 전류는 자, 루트 3배 곱하기 여기도 22,900이 되겠죠. 거기에 변압기 용량이 1000kVA예요. 1000kVA.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자, 이게 얼마냐? 25.2 하나가 나옵니다. 25.2 하나의 암페어가 나온다. 그럼 25.2 하나 암페어가 뭐가 되는 거고? 1차 전류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도 2차 전류는 25.2 하나 곱하기 CT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CTB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25.2 하나 곱하기 1.5배예요. 그럼 25.2 하나 곱하기 1.5배 하니까 37.82A가 나와서 이때 CTB는 40대 5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CTB분의 1이니까 40대 5가 된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또한 얼마가 나와요? 3.15A가 나오더라. 그러면 1차 전류는 25.2 하나고 2차 전류는 3.15A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렇죠. 만약에 CT에 대한 어떤 여유 배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4의 목적은 뭐냐? 14. 자, 보시게 되면 상용 전원에 대한 차단기이고 예비 전원에 대한 차단기예요. 그래서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을 동시에 투입하지 않게끔 우리가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터럭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번은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어떤 동시에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자, 인터럭 장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이에요. 단상 이선식의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선의 저항은 0.035, 리액턴스는 0.05이고 부하는 자, 무유도성으로 220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하나 회로도를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항은 0.035이고 리액턴스는 0.05ohm이에요. 자, 여기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3kW이고 우리가 소비되는 전압은 220V입니다. 220.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때 급전전의 전압. 자, 여기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압 강하지. 전압 강하이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수전단 전압이고, 자,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예요. 단상일 때. 근데 이때는 왕복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전선이 한 선당의 저항과 리액턴스 값을 주게 되면 자, 2배가 돼야 되겠죠.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 급전전 전압 VS는 수전단 자, VR 플러스 2배 I에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무유도성이라고 했어요. 유도 성분이 없다랍니다. 무유도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된다는 얘기고 순 저항 성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1이니까 2배의 I, R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220이 될 것이며 플러스 2배의 I는요. I는 요게 되겠죠. V 코사인 세타니까 220 곱하기 자, 1이 될 것이고 자, 3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플러스 저항 0.03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게 답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220.82가 나와요. 220.82V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 문제 쉽게 또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자, 11번 문제인데 삼상 삼선식 중성점 비접지식 6600V의 가공 전선로가 있다. 자, 이 전선로에 접속된 주상 변압기의 100V 측에 그 한 단자에 중성점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 저항 값은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까? 접지 저항을 물어보는 얘기예요. 지금 변압기에. 그러면 접지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150V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이 전선로는 고저압 혼적 시 자동 차단 장치한 장치가 없대요. 고압 측의 한산 측의 지락 전류는 5A래. 그럼 여기는 5에 대한 150이니까 얼마 됩니까? 30ohm이 접지 저항 값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30ohm이 되겠죠. 만약에 자동 차단 장치가 1초에서 2초 이내로 동작을 할 경우에는 접지 저항 값은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자, 300V를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1초 이내에 동작을 할 경우에는 이 접지 저항 값은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전압 자체를 600V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스위치 S1, S2, S3, S4에 의하여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 A1부터 A4가 있다. 전등 XYG가 동작표 같이 점등되었다고 할 때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진리표가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게 4가지가 돼 있네. 그죠? 자, 4가지가 돼 있습니다. 자, 0110, 그 다음에 0111, 자, 그리고 1011, 자, 그 다음에 1111. 자, 이렇게 4가지가 자, 구성이 되어 있다. 자,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자, 이렇게 이제 2가지 경우가 자, 있네. 그죠? 그래서 자, Y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빵빵빵이죠? 빵빵빵빵이니까 A1, A2, A3, A4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부분이니까 여기니까 1011이 되는군요. 1011. 그러면 1011이니까 A1, A2바, A3, A4. 자, 요게 자, Y. 그렇죠? 자, Y는 지금 이렇게 자, 1011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빵빵빵빵으로 이렇게 자,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자, G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잡아놨네요. 그렇죠? G 자체가. 자, 그러면 출력 램프 X에 대한 논리식 그리고 자, Y에 대한 논리식 그다음에 자, G에 대한 논리식 자, 이렇게 지금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논리식은 이렇게 자, 몇 가지다. 자, 두 가지다. 그렇죠? 자,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A2바가 공통이니까 A2바 잡고 A1바, A3바, A4바 플러스 그 다음에 A1, A3, A4 이렇게 Y 잡아놓은 거네요. 자,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X, Y, G는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놈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최소화로 그려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X 값은 이제 나중에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써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자,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전원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니까 이렇게. 그죠? A3에다가 자, A1바 A2. 자, 플러스 A1, A4가 되고 그 다음에 G는 A1, A3 바에다가 A2, A4. 자, 요렇게. 자, 지금 잡아놨네요. 그러면, 자, 요거하고, 자, 몇 가지로.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 여기서 어떤 식 하나를 더해가지고, 얘를 갖다 묶어서 이렇게 간소화 시켰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 어떻게 얘를 논리식을 간소화 시켰는지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 A1, A2, A3 바로 이렇게 자 묶은 거예요. A1, A2, A3 바로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A1, A2, A3 바, 그죠? A1, A2, A3 바. 자, 이렇게 하나 묶어준 거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A1, A3 바, A4. A1에 A3 바, A4. 그럼 요거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자 두 개를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묶어서 자, 얘를 갖다 묶으면은 이제 여기서 A1, A1에 A3 바에 A4 묶으면 A2 바 요거잖아. 그죠? A2 바에다가 A2잖아요. 얘가 1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식을 간소화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Y는 두 개니까 이렇게 되고, X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두 개씩 묶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풀어보면 A1 바, A2, A3잖아. 그러면 A1 바에 A2, A3. 자, A1 바에 A2, A3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죠? 자, 요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자, A1, A3, A4, A1, A3, A4. 요거 묶었어. 그러면 A2하고 A2 바니까 얘를 갖다 없애버리면 요렇게 자, 두 개로 논리식이 간소화된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까지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이제 최소 접점을 자,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1번. 요게 상당히 어렵죠. 답란에 미완성 부분을 최소 접점수로 접점 표시를 하고 접점 기호를 써서 유접점 회로를 완성을 하시오 해서 머리를 조금 써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Y 부분을 갖다 보니까 Y를 갖다 보니까 A2바가 있어요. 여기에 A2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제 그려서 자, 넣어라 이런 얘기네. 그러면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A1바, A3 바에 A4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A1 바에다가
자, A3 바에다가 A4 바. 자, A4 바. 요렇게 좀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는 A1, A3, A4. 그럼 여기다가 A1, A3. 자, 그 다음에 A4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이렇게 자, 합쳐주세요. 이렇게 일단. 그러면 요 Y는 해결된 거예요. Y는 끝났어요. Y는 이렇게 해결됐고, 그 다음 나머지 X하고 G를 갖다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를 갖다 한번 먼저 자 그려볼게요. G, Z인데, 자 지금 보면은 A1, A3 바죠? 그러면 A1에다가 A3 바야. 자, A1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따가지고요. 따서 여기다가 A3 바. A1, A3 바에다가 A2, A4.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 A4. 그 다음에 여기다 A2.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A1에다가 A3 바에다가 A2하고 A4를 합친 거니까 요것도 끝났어요. 그러면 X만 잘 그리면 됩니다. 이제 X가 자, A3에다가 A1 바 A2예요. A1 바 A2. 그 다음에 A1, A4.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X가 보고되면 자, 요거니까 자, A1 바에 A2, A3죠? 그럼 여기 A1 반은 있으니까 A1 반이 있으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그렇죠? 따서 그 다음에 따서 A2, A3 그러면 A2에다가 요거 A3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A1 바에다가 A2, A3 자, 6이 나왔고 자, 이건 했어. 그 다음에 요거 한 거 요거. 그 다음에 A1하고 A4 자, 여기 A1 있군요. A1 있고 그 다음에 A4가 나와야 되겠죠. A4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A1에서 따가지고 자, A4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A1에 A4 아이고, 와서 봐. 아, 저 밑으로 가야 되겠군요. 이거 절로 가야 되는데. 자, 저 위로 갔어야 되는데. 자, A1에다가 A1, A4. 그 다음에 여기다 A3,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따가지고 A3 가야 되니까 A3가 되니까 여기다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지 A3가 공통이고요. 자, A3가 공통이고 A1 바 A2. A1 바에 A2. 그 다음에 A1, A4. A1에 A4. 이렇게 해서 X.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갖다 그릴 때 이제 주의할 점은 한번 여기다가 잘못 그려놓으면 얘가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 나왔을 때는 일단 이제 연필로 좀 그려놓고서 자, 여기 맞다 그러면 이제 옮겨 적어야 되겠죠. 할 수 없이. 아니면은 위쪽에 여백 부분, 문제집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서 자, 맞으면 여기다 정답은 옮겨 그리는 자, 그런 부분에서 틀렸다고 이거 두 줄 긋고 그리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기 시험 볼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인 자, 그런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됐었던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문제가요.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접점을 갖다가 하나를 더, 자, 지금, 자, 여기다 하나, 자, 더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리식을 갖다 완성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또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자, 요렇게 해서, 자, A1이 하나 접점이 더 하나, 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요 진리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얘가 요 밑으로 더 내려왔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접점이 더 들어가야지 진리표가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왜냐면 이제 저거 A1 접점을 2개 쓰나 3개 쓰나 하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얘가 없으면 이제 진리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접점을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자, 그런 난이도를 갖다 갖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자,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요게 요 밑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나 요 밑에 있으나 뭐 똑같은 거니까 결론은.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란의 미완성 무접점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하나 더 완성하시오. 그러면은, 자, 요거 보고서 이제, 자, 채워서, 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상대적으로, 자, 위에 거는 A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1 봐. 자, 그 다음에 요거 A2잖아. 그 옆에 있는 건 A2 봐. 비접점이거든요. 같으니까. 자, A3, A3 봐. 자, A4에 A4 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X니까 요거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A1 바, A2, A3죠. 그러니까 A1 반이니까, A1의 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면 되는 거예요. A1 바. 그 다음 A2, A3. 그럼 A2 여기서 가는 거죠? A2. 자, 그 다음에 A3. A3. 자, 이렇게 가고요. 자, 밑에 있는 거. A1, A3, A4. 그러면 A1에다가 자, 그 다음에 A3. 자, A3 그리고 A4. 자, 해당을 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X 끝나고. 자, Y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다 비접점이니까 일단 Y는 여기서 자, A1 바, A1 바. 그 다음에 요거는 A2 바. 그렇죠? A2 바. 그 다음에 요거는 A3 바. 자, 요거는 A4 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1, 3, 4 그래 2바만 자, 요거는 A1이죠? A1 그 다음에 2는 반이니까 자 2는 반이니까 여기 나가야 돼. 나머지는 3 그죠? 그 다음에 자 4 이런 식으로 자 맞춰서 따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 자, 1, 2, 3인데 3번만 비네. 자, 그러면 요거는 1번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2번에 가고요. 그 다음에 3번만 자, B다. 자, 그리고 1, 3, 4.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B. 3번은 B 여기네. 자, 그리고 4번은 A. 자, 요렇게 해서 요 출력식이 있잖아요. 맞춰가지고 그냥 선만 이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렵지 않다. 그런 부분은. 자, 1번이 어렵다, 1번. 1번이. 그래서, 자,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 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자, 거기에 A1 접점을 하나를 더 써야지, 자, 완성이 된다.
그래야지 이게 진리표가 맞습니다. 13번이에요. 삼상 3전식 380V 회로에 그림과 같이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전동기의 평균 역률은 75%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동기 세대에 대한 전열기가 한 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 교재 풀이대로 또 적어 보실 수밖에 또 없겠죠. 자, 보시게 되면 전동기의 첫 번째 전동기의 전격 전류부터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격 전류는 자,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V에 P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때 P는 2.2 kW 플러스 7.5 kW 50 kW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자, 루트 3에 곱하기 380이 될 것이고 역률은 0.7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전류를 구해보니까 얼마나 되냐? 120.94A가 돼요. 그래서 전동기는 120.94A 전류가 지금 흐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고 전체 전류가 자, 그 다음에 전열기가 되겠죠. 두 번째 전열기. 자, 전열기에 대한 전격 전류를 구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전열기의 전격 전류 또한 자, 루트 3 곱하기 380이 될 것이고 역률은 1이 될 거예요. 전열기는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러면 전열기의 전격 전류는 7.6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류를 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역률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전류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유효는 유효, 무효는 무효끼리 우리가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전동기의 자, 유효 전류는 얼마 돼요? 120.94 곱하기 0.75가 돼요. 0.75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냐? 90.71의 암페어가 되고 자, 전동기의 무효는 120.94 곱하기 루트에 1-0.75의 자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류값은 79.77이 돼요. 79.99A가 되더라. 자, 이때 자, 이걸 가지고 세 번째 그러면 설계전류. 이 설계전류는 유효는 얼마예요? 90.71에다가 90.71 플러스 7.6에 대한 자승이 돼야 되겠죠. 전열기는 무효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효는 79.99에 대한 제곱의 제곱근이 되니 이 전류값이 지금 얼마 되는 거예요? 126.74가 되더라. 126.74A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간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126.74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부분이 기준이 지금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되 나중에는 아마 교재에서도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14번이에요. 유입 변압기와 비교한 몰드 변압기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유입 변압기보다는 건식 변압기의 대표적인 몰드 변압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에폭시 수지를 자, 몰드한 고체 전염 방식의 변압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는 건식이죠, 건식. 유입 변압기는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만 자, 건식 변압기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또 그보다 또 전원 성능이 굉장히 좋은 아몰포스 변압기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자, 유입 변압기에는 절연유가 들어가 있고 자, 그 건식 변압기의 대표적인 몰드 변압기에는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 이거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몰드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라고 봤더니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고 자,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 염려가 없겠죠. 난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불에 붙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왜?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이것 또한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자, 단점은 5개 설치 시 외암에 내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5개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고,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 서지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서지에 약하다. 자, 수지층에 차폐물이 없으므로 운전 중 코일 표면과 접촉하면 위험하더라. 자, 그래서 유입 변압기가 아닌 몰드 변압기의 이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15번이에요. 자, 전력 퓨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력 퓨즈에서 퓨즈에 대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퓨즈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퓨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류? 자,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부하 전류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키고, 두 번째는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퓨즈, 한리용 퓨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키고요. 기준값을 넘어서는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퓨즈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작 시에 퓨즈라고 하는 것은 한번 끊어지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자, 전력 퓨즈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주어진 표는 개폐 장치에 동작 가능한 곳에 자, 동그라미 표를 한 것이다. 자, 1, 3은 어떤 개폐 장치입니까? 자, 퓨즈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무부하 시와 단락 시의 동작이 할 것이고, 회로 분리나 사고 차단에 의해서 부하나 무부하, 과부하나 단락 시에 다 동작이 되는 것은 차단기가 되겠죠. 차단기. 그다음에 무부하 시, 부하 시의 동작이 가능하고, 자, 과부하에 대해서 동작이 하는 것은 개폐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과부하 시에 동작하는 개폐기를 뭐라고 해?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있겠죠. 자, 오롯이 무부하 시에만 동작하는 자, 개폐 장치 뭐가 있을까요? DS, 단로기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자, 큐비클의 종류 중에 PF, S형 큐비클. PF는 전력 퓨즈가 될 것이고 S는 스위치, 개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 퓨즈와 스위치의 조합형인데, 주 차단 장치로서 어떤 것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까? 전력 퓨즈와 개폐기를 조합한 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CB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PF, CB형이 또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1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선로에서 설비 불평형률은 했어요. 단상 3선식에서 설비 불평형률이란 자, 어떻게 구합니까? 총 부하의 합계가 되겠죠. 그럼 총 부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8kV 자, 5kV 8kV 얼마?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자, 전력선과 중성선이죠. 전력선과 중성선이에요. 자, 그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에 걸려 있는 최대와 최소의 부하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8-5 곱하기 100분일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28.57%가 나와서 양호한 설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